실제로 폐암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별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왜 폐암이 아닌데 수술했냐 그렇게 이제 악유하는 분들이 있어서 폐암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단법들도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폐암 종류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폐암 종류는 이제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는 옛날에 이제 병리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이나 세포를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어떤 폐암은 크기가 되게 조그맣더라 소세포다 반대로 이제 큰 세포들이 큰 것들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형태학적으로 구분을 했고 실제로 보니까 암의 진행 양상이나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비소세포암 내에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선암이라든지 편평상피세포암 그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단이라 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폐 덩어리가 있을 때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봐서 폐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조직을 얻어야 되는데 얻는 방법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덩어리를 직접 보거나 아니면 타겟을 해서 바늘 끝에다 이렇게 조직을 떼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밖에서 CT를 보면서 바늘로 찔러서 그 부위에 조직을 얻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얻고 병리과 선생님들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폐암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폐암이라고 이제 확진이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뭐 덩어리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폐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폐암 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 개념부터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CT상에 덩어리가 있으면 폐암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이유로도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의증과 확진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덩어리가 보였는데 암이 아닌 경우들이 실제로 오는 경우 있죠. 이를테면은 뭐 곰팡이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양성 결절이라 그래서 그냥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암이 아닌 혹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바늘로 찔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폐암도 혹시 비슷한 방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결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갑상선에 혹이 있듯이 폐에도 혹이 있는 건데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폐암의 문제가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깥에서 초음파를 보고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지만 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3차원적인 구조고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찔러서 조직을 얻거나 밖에서 CT를 보면서 이렇게 조직을 얻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확도가 그냥 90%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용종이나 혹인 보니까 그거를 떼면 잘못될 확률은 거의 낮잖아요. 하지만 이제 폐는 그게 아니라 그 검사의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아플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기관지 내시경도 이를테면 어쨌든 간에 약간 이렇게 주무시게끔 완전히 수면 아니더라도 뭐 약을 주사를 하고 할 거고 CT로 조직 검사할 때도 그래도 구분마취하고 할 테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확진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일단 아까 비소세포 폐암하고 소세포 폐암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폐암이 진단이 되면은 수술적 요법이 1차로 하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종류 다 먼저 그 부위를 드러내는 거가 1차인가요? 이제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이 원래 분류가 그 모양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소세포암은 실제로 수술한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고요. 항암 방사선이 주된 치료 방법이고 아주 이제 제한적인 경우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말단 부위에 있는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도 된다. 해도 성적이 괜찮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면 그 옵션보다는 항암 방사선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병인데 모든 경우에 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기를 크게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1, 2기 아니면 3기 초반까지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지만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알려고 추가로 뭐 전신 양성 단층 촬영이라는 펫이라는 걸 촬영을 하거나 MRI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펫을 찍으면은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다든지 림프절 전이가 있다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머리 MRI를 찍으면은 머리에도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격 전이, 그러니까 머리나 뭐 간이나 부신이나 뼈나 그런 데 전이가 없고, 그리고 그 종격동이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 뭐 종격동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그거를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나 이제 그런 걸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아예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비소세포 폐암이 항암제도 많고 또 네. 외과 수술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암 변이 종류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검사하는지? 이제 아까 뭐 EGFR이나 ALK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조직을 얻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한 게, 단순히 이게 실제로 폐암이다 아니다, 그리고 뭐 소세포암이냐 비소세포암이냐 아니면 뭐 선암이냐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을 얻고 나면 나머지 조직으로 그렇게 EGFR이 있는지 알크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는 이제 PD-L1이라는 것도 검사를 하는데, 그런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조직을 얻는 게 크죠. 조직을 못 얻으면 일단은 이제 그런 거를 검사하기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환자의 피를 뽑아서 특정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원칙은 조직을 얻는 거죠. 네, 1차는 그렇고 이제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건 보통 혈액생검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병원에서 많이 하시나요? 그거는 약간 병원마다 다르고 그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조직을 얻는 거를 좀 더 선호를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든지, 이제 그러면 그런 그 혈액을 통한 액체 생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돌연변이를 검사를 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돌연변이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일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하고 그걸로 이제 끝인 경우가 많지만, 기수가 좀 높아지는 경우에 표적 치료제라는 걸 사용을 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수술할 이유나 뭐 수술 전에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나중에 재발을 한 다음에 재발했을 때 표적 치료제라는 걸 사용을 할지, 그런 거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죠. 폐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크기가 너무 작고 조직 검사를 해도 조직을 이제 좀 얻기 어려울 위치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폐암이 시작이 되는 초기 단계인 간유리 음영이나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90%보다 더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조직 검사를 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안 나왔다 그래도 영상학적으로는 너무나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경우는 환자한테 얘기를 해서 어차피 미리 조직 검사를 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술을 바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상학적으로 심장이 꽤 많이 갔을 때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90%, 95% 정도 폐암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폐암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별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왜 폐암이 아닌데 수술했냐 그렇게 이제 악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선택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택을 할 때 항상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치료를 권유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폐암인데 폐암을 놓쳐서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환자가 오래 못 사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이 환자가 폐암이 아니라서 괜히 수술할 가능성보다 더 손익계산을 해봐서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수술을 이제 권유를 드리게 되죠. 폐암 수술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의 수술은